네, 여러분들 잘 쉬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 수업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대인관계가 중요한 이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EQ가 여러분들 IQ보다 훨씬 이제 여러분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출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EQ가 훨씬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IQ보다는 EQ가 훨씬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와 감정 통제 능력,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 이것이 우월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성공에 빠르게 정확하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IQ 15%, 대인관계 EQ가 85%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대인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영상을 좀 보면서 그 내용들이 정리돼서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까 1교시 때 나온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1교시 때 이제 과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교시 때 과제물 하나, 2교시 때 과제물 하나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직장 생활, 제가 이거 다 이 클래스에 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시간대마다 과제물 하나씩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과제물을 임하는 태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정리하는 이 방법,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 기억과 뇌리에 남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발표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게 가장 최고의 여러분들한테 몸에 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봐야 될 게 세 가지 관점인데, 직장 생활 중 대인관계 능력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우리 영상을 봤지만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가 과연 무엇일까? 이거의 필요성이 뭘까? 이것을 어려움은 뭘까? 쉽다, 어렵다. 어려우면 왜 어렵고, 아니면 쉬우면 뭐가 쉽고, 잘하면 뭐가 좋아지고, 나쁘면 어떤 게 나빠지는지를 여러분들 관점에서 편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조직생활이라는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거고,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 중 좋은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정리해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을 잘 알고 있겠지만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가족과 친구가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해요. 나는 대인관계 참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자기 합리화, 자기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닐 수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 옆에 동생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대인관계의 장점 뭐고 단점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다른 관점에서의 조언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양분이 될 겁니다. 그게 현 주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적어보세요. 사실 이렇게 정리할 시간은 여러분들이 대학 교과과정 이제 2년, 3년 동안 지금 하실 수 있는 시간밖에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 이걸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물론 그때도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능력치를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할 때 한 번씩 물어보시고 지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사례를 보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자, 직업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은행 계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은행 계좌, 여러분들 통장 있죠? 통장, 은행 통장. 그죠? 우리는 은행의 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예의 적금을, 돈을 입금을 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잔고를 남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은 감정은행 계좌, 감정통장, 감정. 란 인간관계에서 구축하는 신뢰의 정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은 이제 이따가 감정 통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것을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고. 이제 대인 관계에서 이제 사례들을 좀 볼 겁니다. 자, 사례 A를 보시죠.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 사례 A, B 이것도 이거예요. 여러분들 과제물, 2교시 과제물이 이건데, 이것도 제가 이 폼을 올려놓겠지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사례를 읽어드리는 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A, B, C, D, E, F의 사례에 느낀 점을 한번 여기에 써서 보는 거죠. 왜냐면 사례를 느끼면서, 이게 또 대인관계의 관점에서 뭐가 잘못되고 잘 됐는지, 뭐가 아쉽고 뭐가 좋은지를 여러분들은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현 주소를 또 알 수 있어요. 보시죠. 사례 A. 동아리에서 12명의 단원이 설악산에 캠핑을 갔다. 저녁 무렵에 목적지에 도착하자 할 일이 많아졌다. 짐을 옮기고 텐트를 쳐야 하고 식사와 여흥 준비도 해야 했다. 이런 일에 늘 앞장서는 사람은 철수였다. 철수는 부지런히 짐을 나르고 땀을 흘리며 텐트를 치고 식사 준비를 했다. 그런데 정호는 쉬기 편한 곳을 찾아 자리를 깔고 앉아 은혜와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윽고 식사가 마련되자 정호는 가장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식사를 하였다. 철수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희생하였고 정호는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만 찾아다니곤 하였다. 이거 사실 어떤 관점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철수는요, 여러분들도 이 사례를 보면서 철수는 참 부지런하고 뭔가 솔선수범하고 대인관계가 참 좋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이런 캐릭터로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철수가 좋아요? 정호가 좋아요? 은혜가 좋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철수가 좋으실 거예요. 정호 어때요? 굉장히 뭔가 기회주의자고 뭔가 자기 나만 아는 그런 대인관계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을 거기에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B. 나는 몇 년 전에 두 아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체조와 레슬링을 구경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날씨가 몹시 추웠기 때문에 나는 코트를 벗어서 작은 아이를 덮어주었다. 작은 아이를 덮어주었다. 아이가 둘인데 작은 아이를 덮어주었다. 큰 아이는 보통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수다스러운 편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돌아와서는 곧장 잠잘 채비를 하였다. 그 행동이 이상해서 큰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왜 그러니? 큰아이는 고개를 돌렸고 나는 그 아이의 떨리는 눈과 입술 그리고 턱을 보며 그 아이가 약간 창피함을 느끼고 있음을 눈치챘다. 아빠, 내가 추울 때 나에게도 코트를 덮어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그날 밤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소한 친절행위였다. 작은 아이에게만 보여준 순간적이고 무의식적인 애정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여러 다각도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첫째를 해줬다면 둘째는 어땠을까? 그리고 둘 다 안 해줬으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둘째만 해주고 첫째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옷을 반반 나눠서 반반 입혀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여기 아쉬운 건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러한 첫째 아이의 특징을 알았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첫째 아이한테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둘째가 동생이 추우니까 어떻게 네가 너를 주고 싶은데 일단 너보다 동생이 더 어리니까 동생한테 입혀주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이제 익스큐즈를 했다면 첫째 입장에서 동생을 사랑하는 첫째라면 동생 줘, 동생 입혀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입을래 내가 추운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자기가 이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러한 그 첫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갈등, 조직의 갈등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을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 미리 우리가 성향을 안다면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느낌을 또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사례 C. 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 약속을 지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약속을 연기한다. 이거 굉장히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이것도 대인관계 능력에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 관점이 우위하면, 뭐야,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니까 나는 안 지킬,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내가 이 상황이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통보.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실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 통장에서 계속 인출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희망과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다음 스토리로 연결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사례 D. 피치과의 원장은 의술이 뛰어날 뿐 아니라 마음씨가 따뜻하고 사려심이 깊은 사람이다. 그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L 간호사와 주고받은 대화이다. L 간호사, 우리 병원에 온 지 얼마나 됐지? 3개월 됐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일을 잘하네. 아주 마음 먹고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한 모양이지. 난 L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 와준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서 원장은 이런저런 상황의 업무를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반면 S치과 원장은 간호사가 실수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그것을 못하냐 핀잔을 주길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C치과는 간호사가 자주 바뀌었어요. 사소한 일들도 원장이 직접 해야 했고, 하지만 P치과는 이직률이 낮고 간단한 일을 대부분 간호사가 다 처리했고, 따라서 의사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이 사례는요,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이 P치과 원장은 결국 이 L치과 간호사에게 여러 업무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L 간호사는요, 만약에 핀잔을 받고 막 싫은 소리를 듣고 잘하는데도 그것밖에 못해요? 더 잘해요.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요? 이런 리더십이 가면요, L 간호사는 억압되고 뭔가 이 팔로우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이 P치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빨리빨리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치과는 처음에 정말 훌륭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칭찬과 동기부여와 이 사람을 신뢰를 주면서 이 사람이 폭발할 수 있게, 감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일을 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일을 꼭 성공해내고자 말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원장과 직원 간의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C치과는 S치과도 마찬가지고 핀잔만 주고 더 이상 이 직원들은 의지할 곳과 믿을 곳이 없어요. 결국 그냥 하다가 월급 받다가 이 시간 때우고 가지. 조직은 발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장들은 S치과와 C치과는 직접 모든 걸 자기가 해요. 왜? 간호사가 계속 바뀌니까. 근데 P치과는 이 사람이 정말 주인의식과 원장님이 나를 정말 아껴주시고 이 조직에 내가 충성을 다해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이제 그런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관점도 여러분들이 있으면 과제물에 적어서 좀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례. 직장 동료 K는 상사에게 매우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상사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순간 K에 대해 의심이 들었다. 내가 없을 때 그가 나에 대한 악담을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죠. 뒷담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러한 뒷담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달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사례에 나왔다시피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을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클래스에 올려주면 여러분들 뭐 그냥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4주 동안 영상을 봤겠지만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 아니면 피상적인 인간관계 그냥 겉으로,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냥 외형적으로, 그 다음에 외적 성격 위주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됨, 깊은 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뭔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 대인관계를 항상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우리 같이 수업을 하면서 강조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대인관계에 성공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존중으로 시작해서 존경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인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게 유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계속 하다 보면 상대도 여러분들을 존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과 윈윈으로 이 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같이 되면서 갈등도 없애고 협상도 잘 되며 모든 게 잘 되는 선순환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감정, 은행, 계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감정 계좌의 일단 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면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요. 그게 바로 감정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입금시키는 거죠. 그죠? 거꾸로 출금의 개념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어기고 그 다음에 잘못되는 일을 계속, 한 번은 실수는 용납될 수 있지만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고, 사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아요. 두 번의 인간관계가 뭔가 실수를 하잖아요.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과는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구나, 관계를 할 수 없구나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결국 그것이 인출이라고 하는, 우리가 계좌에서 돈을 빼버리는, 여러분들의 잔고에, 여러분들의 신뢰의 잔고를 없애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감정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다 내용 보셨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감정계좌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감정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는 6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양보. 여러분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그 자체가 대인관계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과의 대인관계를 잘 하려면 상대방의 이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는다. 제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존경과 존중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인관계 잘하고 싶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 스킬 중에
경청,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왜 잘 들어야 되냐면, 경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이것도 잘 적어 놓으세요. 경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정보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협상력이 높아지게 돼요. 협상력이 높아지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갈등을 해결합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은요, 잘 듣는 경청부터 시작하는 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청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주위에서 그런 캐릭터가 있겠지만 절대 대인관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경청이 안 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연마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대인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경청을 통해서 정보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캐릭터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 이행. 약속 이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신뢰. 이 신뢰를 쌓는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약속 이행, 이것도 습관이에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입니다. 나중에 미루다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게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시간과 약속이 중요해서 꼭 약속이, 언행일치라고 우리도 표현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해서 신뢰를 꾸준하게 갖춰야 됩니다. 네 번째,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존경과 존중의 맥락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부터 여러분들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시는 분도 많고,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을 뵐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뭔가 더 어르신이고 아니면 더 여러분들 어려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대인관계의 시작과 꽃이 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부분도 너무 인위적으로 칭찬받을 일은 아닌데 되게 잘했는데요. 이건 너무 비아냥거릴 수 있는 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건 좀 여러분들이 지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방이 노력한 걸 느끼고,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방이 노력을 해서 진심으로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아웃풋을 줬어.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 아웃풋보다 더 큰, 몇 배 더 큰 그 아웃풋을 여러분들한테 가져올 확률이 높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뭐냐면, 그만큼 상대방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상대방한테 이 파이팅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칭찬과 감사를 여러분들이 잘 뭔가 등한시하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그렇죠?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언행일치, 그죠? 약속 이행, 언행일치, 그죠? 약속은 말한 건 꼭 지켜야 돼. 언행일치는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이 먼저 막 나와요. 내가 책임도 못 질 말들을. 그럼 상대방은 처음에는 실수했나 보네? 두 번째는 딱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같이 일을 하기 어렵다. 못 믿는다. 신뢰가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의 감정 통장에선 돈이 빠져나가요. 더 안 쌓입니다.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행일치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진지한 사과. 여러분들이 항상 사회생활을 하시고 대인관계를 할 때 사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실수한 거를 인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아쉬운 소리, 나를 낮추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진정한 사과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진정한 사과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할 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는데 여러분들 사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상대방은 진정한 사과를 하면 상대방은 또 감동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뭐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능력이 부족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직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학습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책을 수령하게 되면 그때 우리 같이 풀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2교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강으로 수업을 원격으로 듣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잘 복습해가면서 이 내용은 지금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접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그 6주차 때 수업 때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